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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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이렇게 키거나 그럴 때 허리 굽힐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네, 제가 지금까지 한 옷이 한 2번 정도, 옷이 2번 정도 뜯어져가지고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굽힐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자, 125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네. 자, 먼저 협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풀어볼 문제가 자 126페이지부터 갑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가 요거 정창인 등 문제예요. 협회 설립할 때는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등기 4단계, 정창인 등. 여기 300명 이상, 여기는 600명 이상. 그 중에 서울 출신은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은 20명 이상. 이런 식으로 300, 600, 120까지. 박사님 거 읽어보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발기인 몇 명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죠? 정관에 대하여, 정관입니다. 여기 참석할 300인 이상은 발기인 숫자입니다. 발기인 숫자. 몇 명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까? 300명 이상. 발기인 300명 이상이 참석해서 정관을 만들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B번 회원 몇 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이렇게 돼 있죠? 창립총회에 참석할 회원 숫자는 600명 이상. 그죠? 그러니까 B에는 600명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대며, 인가는 누구의 인가죠, 이거? 국장의 인가. 그죠? 인가를 받아대며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몇 명 이상,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창립총회에서 말해요. 그래서 숫자 넣기고요. 5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5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이 기억번. 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인가받는다. 그렇습니까? 협회 조직은 주된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부가 있고, 그 밑에 지회가 있고 그러죠. 근데 주된 사무소는 아무데나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부는 시도 관할구역 내에 두는 거. 그 다음에 지회는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두는 건데, 요 지부나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설치 인가를 받는, 설치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거죠. 밑에도 설치 신고. 틀린 이유는 지부를 두는 경우에 시도지사한테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신고하는 겁니다. 인가는 어느 때만 나와요? 설립할 때 인가 나옵니다. 설립인가입니다. 인가. 설립할 때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신고입니다. 신고. 신고입니다. 시도지사한테 신고. 이렇게. 기억번 틀렸어요. 니은번. 교육공인인사는 소속 공인인사에 자격증 사본을 사무실에 게시해야 되겠다. 게시할 서류 중에 보면 걸어둘 거. 개등, 보고, 자요. 이렇게 되죠. 게시할 거 그러면 등록증 원본, 보증 서류, 자격증 원본, 개공거, 소공거 이렇게 원본이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인사에 자격증 원본도 게시할 서류 들어가죠. 근데 거기는 원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나왔어요? 사본. 원본입니다, 이거. 등록증도 원본이죠.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거기서 요일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은번도 틀렸고. 디귿번. 정보망을 설치고 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지정받아야 되겠다 그랬죠? 국장의 지정을 받습니다. 정보망 사업자는. 요거 맞죠? 공제 규정은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맞죠? 공책 승인. 승인 그러면 100% 국장의 승인. 어떤 경우에 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조정할 때, 이 2가지 경우에 승인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공책 승인 이렇게.
디귿하고 리을번이 맞는 거네요. 2개.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7번 문제입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협회는 개업공인인가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에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게요? 국장. 협회가 아닙니다. 또 권장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두 군데 틀린 겁니다. 2번. 협회는 회원 2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고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랬는데 허가받는 거 아니고 인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가주의. 허가를 받아. 요게 틀렸죠? 3번. 협회는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2개월 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2개월 이내가 아니고 3개월 내 공시 이렇게 되죠. 틀렸죠. 4번. 시도의사는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해서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선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 시정명령, 징계해임 요구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거죠. 시도의사 아니죠. 자, 5번. 협회는 공제의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공책 승인. 그거죠? 공책 승인. 5번이 정답.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 13번 보시겠습니다. 협회의 공제사업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번. 자, 1번. 공제 규정의 회계 기준은 13번. 공제사업을 손해배상 기금하고 그 다음에 또 복지기금으로 구별해서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나 이게 1번은 그 기금을 두 개로 나눕니다. 손해배상 기금이 있고 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여윳돈 가지고 복지기금으로 쓰는 걸로 나눠서 각각 운영 관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제사업에 들어온 돈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손해배상 기금, 또 하나는 복지기금 이렇게. 2번. 공제사업은 협회 고유업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 그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제규정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며 맞죠? 공책 승인. 변경하고자 할 때도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만들 때도 승인, 바꿀 때도 승인 이렇게 되죠. 4번. 공제사업 업무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맞아요. 회원 간의 상호부조. 5번. 공제규정의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자, 공제료 수입액의 이것도 중요하고 100분의 10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상도 중요하고 세 군데 다 알아두셔야 돼. 100분의 10 이내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 자, 틀린 건 2번이었고요. 15번입니다.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기억반.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서울시 주된 사무소는 아무데나 두는 겁니다. 니은번. 협회에 관해서 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협회는 사단법인이죠. 비영리 사단법인. 그러니까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틀렸고. 디귿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다가 지부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자, 지부는 뭐예요? 시도. 광역시 그러면 여기 들어갑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여기 들어가요. 지부는 광역시에 둘 수 있다. 맞죠? 자, 둔다 그러면 또 틀려요. 디귿번도 둘 수 있다. 자, 리을번. 협회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했을 때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공책 승인, 공책 승인. 리을번 나올 때 다른 용도로 저정하자 했을 때, 사용하자 했을 때 국장의 인가를 받는다고 하면 틀려요. 인가가 아니고 뭐예요? 승인, 공책 승인. 자, 미음번.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협회 총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협회 총 수입이 아닌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답을 옳은 거 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밖에, 하나, 또 두 개죠? 디귿번하고 리을번. 이렇게. 자, 수업 시간에 푼 것만 푸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안 푼 거 풀면 바로 옆에 가. 여기, 16번 풀 건데, 18번 문제는 함정이야. 낭떠러지라고. 18번 문제가 16번, 17번 요거 푸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푼 거만 푸시라고. 18번은 안 풀 거예요. 풀면 어떻게 된다고? 낭떠러지라고. 낭떠러지라고. 제발. 풀지 마시라고. 16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협회 공제 규정을 변경코자 했을 때는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계속 나오죠? 네. 니은번. 위촉받아 보고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채우는 걸로 한다. 맞죠? 디귿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의 찬성? 출석 과반수.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제적 과반수 아니고 어려워요. 디귿번.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번. 협회와 개업공인회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자, 여기 판례인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게 공제가 보험하고 똑같거든요. 그때 보험 들 적에 보험사고가 이미 터진 것을 갖다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하면 그냥 무조건 보험금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 들 때는 보험의 목적인 그 사고가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몰랐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보험 가입을 유효하게 보고 사고가 나중에 나면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 가입할 때 이미 사고가 났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그거야. 근데 보험 가입하기 전에 남편을 했어. 이미 바다에 버렸어.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떠올라가지고 남편이 이제 죽은 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주겠어요? 안 주지. 보험 가입할 당시에 남편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이후에 죽을지 말지 몰랐어야 되는 거예요.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공제 가입할 때 사고가 발생했을지 안 했을지가 아직 발생 안 했어야 돼. 그래야 공제 가입한 게 유효하지. 벌써 사고 터졌는데 나중에 가입을 딱 해놓고 우리 사고 났어요. 공제금 주세요. 주냐고. 안 준다고 그런 건. 공제 가입할 때 사고가 날지 안 날지가 아직 확실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은 맞는 겁니다. 옳은 거 뭐라고 했으니까 기억번, 니은번, 리을번 이렇게. 자, 17번 보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 42조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협회에 두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둔다. 감시하는 기구죠. 운영위원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둔다. 어디에 둔다고요? 협회. 국토부 그러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 2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를 열 때는 무슨 과반수요? 제적 과반수. 근데 의결할 때는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이렇게. 3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는데 그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어때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뽑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호선이다. 이렇게. 호선. 국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고요. 4번 운영위원회 숫자는 19명 이내로 한다. 그죠? 맞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번에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맞죠? 자, 19번 가십니다. 협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뭐 해야 돼요? 보고. 지체 없이 보고죠.
우리 중개사법에 나오는 내용 중에 대부분 지체없이가 많아요. 즉시는 드물다고 그랬어요. 즉시는 잘 없어요. 즉시가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휴업신고 들어갔을 때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이 사람이 재개하겠다고 했을 때 휴업신고했던 사람이 이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개신고해야 돼. 그럼 재개신고가 들어가면 재개신고 받은 관청은 보관 중이나 등록증을 어떻게 하죠? 즉시 반환한다. 그때만 즉시예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보면 지체없이가 되게 많아요. 요거 맞고요. 기억번. 니은번. 협회가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지회니까 시도지사 아닌데 등록관청에 신고. 그렇죠? 아니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지부 광명시 지회. 지회 설치했을 때는 요 광명시장한테 신고하는 거죠. 시군구청장 거기를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없다. 한 번에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리을번.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자, 금융 전문가는 현직으로 있는 사람도 운영위원 자격이 있고 전직도 자격이 있고 그렇죠. 소비 전문가다 그러면 이때는 현직만 인정이 된다. 전직은 인정이 안 되고요. 차이점. 자, 그 다음에 그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오라고 했으니까 기억번호 하나만 맞죠? 자, 23번 가시겠습니다. 23번 보면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한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개선 명령 누가 내려요? 공제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개선 명령 누가 하더라? 국장이 하죠. 국장이 합니다. 그때 개선 명령 중에 1번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이다. 자, 공제료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딴 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불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맡겨놨느냐? 그 예탁기관. 거기다 맡겨가지고 이제 돈을 불리려고 하는데 그 예탁기관 자체가 부실한 회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맡기면 안 되겠죠? 좀 튼실한 회사에 맡겨야 되겠죠? 그게 변경이요. 거기다 맡기지만 걔 좀 이상한데요. 바꿔. 이게 개선명령이요. 2번.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산의 장부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게 채권이어가지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어떤 뭐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면 원래는 옛날 취득할 때는 10억이었는데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이제 5억밖에 안 돼요. 근데 장부에는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협회가 갖고 있는 요게 10억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10억으로 그냥 회계 처리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제 가격으로 변경하는 거 얘기합니다. 이것도 개선 명령이죠. 이거 10억까지 안 나가 5억밖에 안 돼. 개선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이거 뭐 투자하거나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그냥 회장 마음대로 막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회장 마음대로 못 하게끔 그 절차를 갖다가 조금 까다롭게 해. 투자하고 막 그럴 때 업무 집행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변경. 그 다음에 5번.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5번을 먼저 봐요. 적립금의 보유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을 갖고 있어. 채권. 보니까. 근데 그 채권이 이제 부실 채권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채권 액면가가 10억인데 이거 10억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요 10억이 나중에 가서 이게 잘못되면 막 이게 떨어지고 10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불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면 매년 예를 들어서 1억씩 적립을 해두라. 만일에 대비해서 저축해두라는 거죠. 이게 적립금이에요. 적립금. 이게 가치가 변할 때를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5번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뭐요? 적립금의 보유 요거 그럼 혹시 나중에 이게 잘못돼 가지고 뭐 5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요걸 적립을 딱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적으로
결국은 요 장부 가격이 10억으로 돼 있는 게 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걸 쌓아두면. 그렇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선명령이고, 이거 회계 전문가들이 잘 알겠죠. 이거 뭐 설명을 들어도 우리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근데 4번을 보세요. 4번. 공제사업의 양도. 예? 이게 뭐예요? 공제사업에 문제가 있잖아. 협회가 운영하죠. 협회가 보니까 이거 공제사업을 잘못 운영하고 있네. 좋아. 협회가 너 하지 마. 딴 사람 넘겨. 이게 양도잖아요. 이거 개선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지. 개선이 아니잖아, 이거. 뺏어버리는 건데. 나머지는 거기서 계속 하는데 조금씩 바꾸는 거잖아요. 좋게. 근데 4번은 이게 좋게 바꾸는 게 아니잖아. 하지 마. 이거잖아요.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공부를 되게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학원 다니지 마. 개선이 아니죠.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면 빨리 동영상 들어. 그죠? 무조건 집에 들어오면 1시간씩 들어. 이게 개선이지. 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학원 그만둬. 때려쳐. 이게 4번이라고. 그건 개선이 아니야. 포기시키는 거지. 공부한 적 없어요, 지금 우리? 이거? 요 지금 개선 명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부한 적이 없다고. 근데 2번 나왔어요, 2번. 이게. 한 번 더 나왔어, 최근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것 가지고 막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온 김에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보칙 갑니다, 보칙. 137페이지. 137페이지 보시면 26번. 포상금을 지급을 위한 신고 또는 고발 대상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포상금이 걸린 사람이 아닌 것은 이거 묻는 거잖아요, 지금.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누구? 1편에서는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양부모인데 양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1번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양자가 뭐냐?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포상금이 걸려 있고, 또 부정등록자입니다. 시험에는 거짓 등록이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거짓 등록자. 이것도 포상금 걸려 있고. 모자가 뭐죠? 무등록 중개업자. 요 얘기 하는 겁니다. 2번은 거짓 등록이죠. 또는 부정 등록이죠. 포상금 걸려 있는 거 맞고. 3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요건 부정 취득이다 그랬을 때 요거 아니에요. 부정 취득은 포상금 걸려 있는 그런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거 부정 등록이죠. 요건 부정 취득이 아니고. 요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땄다는 뜻입니다. 이거 부정 등록이 포상금이 걸려 있는 거지 부정 취득 안 해요. 구별하시라고. 부자를 따서 암기하다 보니까 이거 같이 부가 나오잖아요. 조심하시라고. 어떤 사람이 컨닝해서 자격증을 땄어. 근데 안 들켰어. 근데 나는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을 갖다가 관청에 신고 고발한다고 포상금을 주느냐? 안 준다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격증을 못 딴 사람인데 자격증을 위조해갖고 등록을 해서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배가 아파 죽겠어. 나는 자격증 따서 하는데 이 사람은 자격증 없는데도 위조해서 등록했으니까 나는 알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제도와 관련된 게 등록제도 취득 아니고. 자, 4번. 등록증을 딴 사람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양자죠, 양? 5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요. 무자죠, 무등록 중개업자. 세 사람만 포상금이 걸려있다. 1편은 양부모. 2편에 나온 포상금은 거허모. 이렇게 되죠. 자, 27번 갑니다. 27번을 보면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자,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한 개업공인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포상금이 걸려있는 요 행위 중에 여기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기출문제인데 직접 거래했다 그러면 금지행위 중에 들어가죠? 그 포상금 걸려있는 사유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거. 그 얘기죠. 틀린 거. 2번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준다. 어때요?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이 들어가고 신고 또는 고발 들어가서 검사가 죄를 인정했어야 되죠. 그게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났을 때 한해서만 보상금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신고 고발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그런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 그랬을 때는 똑같이 나눠주는 건 있죠. 근데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했다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만 주고 끝나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 고발했다 저 사람에 대해서 그랬을 때 신고 고발한 사람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죠. 안 주는 경우가 있죠 여기. 그리고 신고 고발한 것 중에서 검사가 요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만 주는 거지. 요렇게 신고 고발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X입니다 이것도. 3번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인데 50%까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죠. 4번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건 1개월 내 지급하는 거죠. 1편 포상금은 1개월 이내입니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을 때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다 몰아준다. 2건 나오면 뒤에는 뭐예요? 최초. 됐습니다. 맞는 건 5번밖에 없네요. 자 29번 가시겠습니다. 29번 문제 보면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지에 나왔다. 기출문제인데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시간을 많이 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하면서 요 29번 문제니까 29번에 동그라미를 크게 쳐주시고 넘어가야 돼. 안 풀고 넘어갔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나머지 쉬운 문제들 좀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천천히 풀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좀만 기다려 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기억번 보면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신고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가 누구냐? 부정 등록자입니다. 이게 둘 다. 이런 사람은 포상금 걸려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범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C가 누구죠? 무등록 중개업자네. 그렇죠? 아니에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잖아요. 네, 그러면 갑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아까 여기서는 갑만 신고했던 겁니다. 여기는요. 갑을이 공동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해요? 균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입니다. 이번에는 디귿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D가 나오는데 D가 어떤 사람이냐? 양도되어 한 사람이죠. 이걸 누가 먼저 신고했습니까? D를 신고한 이후에 을이 먼저 하고 갑이 그 다음에 신고했죠. 을이 먼저 신고했으니까 이때는 을이 받는 거죠. 갑은 못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 E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서 발각된 이후에 갑과 을은 E를 공동으로 신고했다. E가 어떤 사람이냐요? 부정 등록자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갑과 을이 같이 신고했나요? 같이? 네. 그런데 발각되기 전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발각된 후에 신고했다고 나오죠. 후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꽝이에요. 이거 못 받아요. 이거 발각된 후 그래버리면 이건 포상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미연번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A와 E는 공소제기, 기소했다는 얘기입니다. A하고 E는 기소. 기소해봤자 후에 했기 때문에 이건 다 못 받는 거고, 이것은 50만 원 받겠네. 얘는. 그 다음에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C와 D, 여기는 기소유예, 여기도 기소유예. 그럼 포상금 여기는 나오죠.
여기가 50만 원 받을 거고 여기는 같이 했기 때문에 25만 원씩 받겠네. 그래서 포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지급 조건 갖췄냐 이거 보는 거예요. B는 어떻게 됐을까? B는 무혐의 처분 이렇게 되면 무죄하고 다르게 무혐의 처분 이렇게 되면 기소가 안 된 거예요. 포상금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 갑과 을은 포상금 얼마 버느냐 그러면 75만 원이고 을도 75만 원 이렇게 답을 구하셔야 된다. 정답 1번이죠. 30번도 여러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30번 지금 안 풀겠습니다만은 30번 체크하시고 31번 가시겠습니다. 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갑은 첫 번째요.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했으나,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부정 등록자입니다. 그걸 누가 고발했어요? 갑이. 근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했고 B는 무혐의. 여기는 공소 제기니까 기소된 거고요. 여기는 무혐의 처분이 났죠. 네, 그랬을 때 이걸 갑이 신고 고발한 겁니다. 갑이. 그러면 갑은 50만 원 받는 거 맞죠? 여기는 무혐의 때문에 이거 못 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으나 C, 부정등록자 C.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났다. 부정등록자. C가 부정등록자니까 포상금 걸려있는 사람 맞죠? 네. 여기서 뭐 어떤 결과를 나왔죠? 무죄라고 나와요? 네. 무죄라고 나오잖아요. 무죄 판결 나면 무죄 판결 나기 전에 이건 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판결이니까 그러면 기소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했다는 얘기, 공소적이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무죄 그러면요 포상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기소가 된 거예요. 누가 했죠? 이건 신고 고발을? 을이 했죠. 을이 50만 원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3번. 자, 네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T를 공동으로 고발했다. T가 어떤 사람이죠? 양도대여 뭐 이거죠? 포상금 걸려 있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소적이 됐나요? 기소유예. 근데 공동으로 했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죠. 25만 원씩입니다.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니까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이를, 이거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갖다가 신고 고발했다. 포상금 걸려 있는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갑도 을이 먼저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갑이 이를 신고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유죄 판결 났죠? 그러면 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포상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네. 을이 먼저 신고하고 갑은 나중인가요? 여기가 50이요. 끝이죠. 밑에 뭐요? 아, 발각되기 전에 신고했다는 얘기죠? 그럼 다 나오네요. 그러면 포상금이 얼마요? 여기 75만 원. 여기는 얼마요? 12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천천히 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막상 이제 시간을 오래 잡아먹고 풀라고 그러면 좀 이제 뭐요?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문제들은 제일 뒤로 돌리셔야 돼. 네? 네. 자, 그 다음에 33번 보시겠습니다. 33번.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수수료 내는 경우가 6가지 있었죠. 처음에 응시할 때 시험, 자격증 재발급 받을 때 2개가 한 묶음,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 한 묶음. 자, 5번째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그 다음에 또요 신고필증 재발급 받을 때 이렇게 되죠. 4가지, 6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분사무 설치 신고는 내고 수수료 내는 거죠. 두 번째 것은 등록 신청이니까 내고, 휴업 신고는 안 내고, 등록증 재교부도 내요. 마지막에 건요. 자격증 교부. 응시할 때 미리 걷는다고 그랬죠? 네,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는 경우는 하나, 둘, 3개죠. 3개. 3번이죠? 네.
부장에 있는 지도 감독으로 갑니다. 이제 146페이지에 6번 가십니다. 6번.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몇 개 풀고 쉬겠습니다.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6번요. 자격 취소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한테 자격증을 반납한다. 반납은 누구한테 하죠? 자예요, 사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자. 사가 아니고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한테 반납. 7일 이내 반납이죠? 벌써 틀렸어요. 1번.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부정 취득이니까 자격 취소 사유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다. 틀렸어요. 자격 여기요. 취소 사유만 되고 부정 취득은 자격 취소 사유만 되고 징역 벌금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우리가 부자를 따서 암기한 것 중에 3개가 있어요. 자, 부정. 높은 사람부터 치면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정.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부자를 따서 제가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이 3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 지정은 누구 얘기죠? 지정이니까. 그러면 사업자 얘기입니다. 부정 취득은 뭐죠? 공인중개사 얘기입니다. 자격증. 부정 등록은 누구 얘기죠? 개공 얘기입니다. 이 3가지요. 부자 나온 거 3가지인데 이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받으면 행정적인 제재가 뭐가 있냐? 행정처분은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벌칙은 뭐가 있냐? 요거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여기 들어오면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없어요. 징역 벌금이. 그 다음에 부정 취득을 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죠. 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정 이렇게 나오면 주로. 근데 여기도 징역 벌금이 없어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위조해서 등록을 했다. 이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절등치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부정이란 얘기 나오면 그죠? 전부 다 취소 사유예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 등록자다 그러면 누구랑 같이 봐요? 무등록 중개업자랑 같이 봐요. 그래서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중에 양부모 부모 여기가 3학년 3반이요. 부정 등록 여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구별해 주시고 됐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죠. 자식한테 차별하는 걸 느끼게 되면 서럽죠. 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 그거 경험하고 저도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큰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생들은 많이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큰아들일 때 서름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을 받긴 하지만 그만큼 또 부담스럽기도 해요. 모든 걸 다 걸어 큰아들한테. 제발 큰아들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그냥 좋은 거 좀 안 먹어도 괜찮겠어요. 근데 큰아들한테 다 주고 부담을 100배로 막 이렇게 시키는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큰아들을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둘째 놈이 되게 울었어요. 왜냐면 저하고 마트 가가지고 요구르트를 사왔어요. 요구르트? 그래서 뭐 10개 1,000원인가 막 그런 게 있어. 그걸 지가 먹고 싶다고 요구르트를 샀어. 그래서 왔는데 우리 첫째 놈이 학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예요?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가지고 냉장고 보니까 요구르트가 있으니까 자기가 먹지도 않았어요. 지금 사다 넣어놓고. 근데 엄마는 요구르트 있으니까 당연히 요구르트 한 2개 빼갖고 계란 후라이랑 해가지고 우리 큰놈한테 주면서 너 빨리 이거 먹어라 너 배고프겠다 하면서 사랑을 듬뿍 주잖아. 근데 그 둘째 놈은 지금 컴퓨터 앞에서 이거 하고 있다가 보니까 뭐 자기 요구르트가 갑자기 엄마가
형한테 사랑으로 변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자기는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째 놈이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형한테 준다고. 그 두 개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같이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더 잘 알죠. 우리 애기니까. 그래서 저는 딱 느꼈어. 근데 막 울어서 가보니까 딱 그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뭐 그거 두 개 형한테 줬다고 뭐 이렇게 우냐고 그거 이렇게 서럽냐고 하면서 막 악담을 하는데 걔가 그 두 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자기는 안 먹고 있는데 그걸 갖다 엄마가 너도 이것도 와서 먹어라 이 한마디 했으면 끝나는 거야. 너도 와서 이거 하나 먹어라. 근데 먹으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것을 형한테 놔주니까 서럽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제 한참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도 싸우고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서 저는 둘째 편, 우리 집사람은 큰아들 편 해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째 놈이 하는 소리가 이제 엄마하고 앉아. 아빠하고 잘 거야. 막. 그러더니 그냥 어제 저녁에 잘 때 보니까 엄마한테 가서 쑥 자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 요 부모 같은 걸로 봅니다. 3학년 3반.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7일 내 국장에게 보고한다. 보고는 며칠 내? 5일 내 보고. 5일 내 보고죠. 자격 취소하고서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누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자자가 있고 사자가 있다. 그러면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가 하고 여기가 하고 여기는 못하고 필요한 절차는 누가 하고 여기가 하고 그래서 이렇게 통보한다고 기억해 주시라고 그랬죠. 요걸 물어본 거지. 5번 맞습니까? 4번 맞습니까? 틀렸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 하는 겁니다. 5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공이 됐다. 그럼 이거 뭐요? 자격 취소. 자격 취소에 어떻게 암겼어요?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징계 받았다. 그렇게 암겼던 거죠.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징계 받았다. 양이 뭐예요? 양도대여. 자격증을 양도대여 한 거죠. 부가 뭐예요? 부가 요거잖아요. 부정취득. 부정취득일 때가 자격 취소사유. 자자가 뭐예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어떻게 하거나 중개업무를 봐버리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송을 했다. 그런 얘기죠. 누가요? 누가? 소공이요. 소공이. 응? 소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걸려서 징역살이 했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5번은 뭐예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공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중소속이지. 요거잖아. 요거 지금. 그러니까 자격 취소. 5번이 맞죠? 예. 9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 이렇게 자격 정지 사유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자격 정지는 소공이 다 얻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6개월 이하 이렇게 되는데, 자 이소 이렇게 되면 이중소소. 거자는요 거짓기재. 금자는요 금쟁이 7가지요. 그 다음에 확자는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인자는요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인장을 안 써먹었을 때이고요. 요건요, 요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서명 및 날인할 것을 안 했다 이거죠. 서명 및 날인할 서류가 되어 있는 게 2개밖에 없죠. 하나가 확인 설명서고
거래계약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보니까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거래계약서를 보존할 의무는 없어요. 소공은 그냥 도장 찍을 의무가 있어. 계약서 써 주었을 때만. 1번이 틀린 거고. 2번은 인장이에요. 인자. 3번은 확자죠.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3번이죠. 확자. 그죠? 글자 딴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동그라미 치거나. 4번은 뭐죠? 직접 거래가 어디에 들어가요? 금쟁이. 여기 들어가죠. 금쟁이. 그 다음에 5번은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게 뭐예요? 거짜죠. 거짜. 이거 거짜 아니에요? 거짜죠. 자,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 안 들어가는 게 1번이고, 자격정지 사유 중에 이 앞에 3개하고 뒤에 3개는 기준기간이 다르죠?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10번 문제에서요, 자격정지 기준기간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찾아보십니다. 자, 1번은 확인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 요거 얘기하니까 확자입니다. 3개월짜리에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날인 안 했다.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에 날인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3개월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날인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요것도 3개월짜리. 그렇지만 4번은 판단을 그렇게 하는 얘기가 금쟁이에 들어가죠. 요러면 뭐예요? 6개월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게 뭐냐면 도장 얘기죠. 인자. 이것도 3개월짜리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두 문제 풀고 십니다.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3번. 자, 1번. 시도의사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했을 때 자격정지예요? 취소예요? 양도대여는 여기인데 요거 양도대여. 취소입니다. 취소. 정지가 아니고. 2번.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돼. 너무 늦네. 어떻게 돼요?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하면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해요. 다음 달 10일까지 아니고 뭐요? 지체 없이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해서 늦죠.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그죠? 바뀌어서 사자라니까. 사무소 수재에 관한 시도의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통보. 반대로 써놨죠? 4번. 시도의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업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업은 금쟁이죠? 금쟁이니까 뭐예요? 금쟁이니까 자격정지요. 몇 개월짜리 기준기간? 6개월짜리. 시도의사가 자격정지하죠. 5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는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니요. 소공이 연수교육 안 받으면 자격정지 사유 아니잖아요. 연자 아니잖아요. 지금.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어떤 거요? 500과. 500과지 자격정지 사유 아니죠? 네. 자,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할 건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날인 요거잖아요. 요거 날인 안 한 거. 거래계약서에 그럼 뭐예요? 자격정지죠. 요게 맞네. 2번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확인설명서에 날인 안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지만 교부 안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고.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아닌데 자격정지 사유 중에 보면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다 그런 거 없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소공이 쓸 의무가 없어요. 개공이 쓰는 거지. 이거 자격정지 사유 아니죠? 자, 4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무슨 자격정지요? 다시 한번. 자격정지는 누가 한다고? 시도지사. 이런 거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앞쪽이 틀렸죠? 5번.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에서 처분한 때는 9개월로까지 할 수 있다? 절대 안 되지. 자격정지는 길어야 몇 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이죠? 그러니까 가중에서 처벌해도 절대 6개월 넘을 수가 없다. 맞는 건 1번 하나밖에 없죠? 자, 쉬겠습니다.